2026년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 새로운 규칙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딱 정해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2026년 3월 17일, 바로 그 하루입니다. 2026년의 세상이 참 뭐랄까 되게 모순적이에요. 한쪽에서는 보세요. 세계 경제의 숨통을 그냥 꽉 쥘 수도 있는 지정학적 위기가 막 커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뭐냐면 기술주가 엄청 오를 거라는 낙관론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날, 긴장이 좀 풀리려나? 하는 기미가 보이자마자 유가가 5% 넘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이 왜 그렇게 긍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다우지수는 무려 387포인트나 급등을 합니다. 닷새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 그런 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은 뭔가 다른, 더 큰 그림에 돈을 걸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세상이 불안정한데 도대체 우리의 미래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뭘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지정학적 긴장,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세계 경제의 아킬레스건 같은 곳이에요. 긴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몇몇 배들은 지나다니네 하는 소식이나 대화할 수도 있다는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시장은 에이 설마 최악까지 가겠어?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시장은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AI의 폭발적인 성장이 모든 걸 바꾸고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이 한마디가 그냥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1조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500조 원에 가까운 주문이에요. AI 붐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냥 딱 와닿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기대감은 곧바로 시장을 이끄는 거대 기업들, 우리가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부르는 그 회사들의 주가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할 것 없이 전부 다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AI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이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까요? 이 엄청난 기술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대한민국의 사례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 이끄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내건 비전은 아주 명확해요. 바로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치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4가지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평등을 더 강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것. 정말 사회 구석구석을 다 아우르려는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까지 남녀 직원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거예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성별 임금 격차 문제에 직접 칼을 대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사회 정책들을 실행하는데 기술, 특히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말 그대로 새로운 무기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기술보다 먼저 늘어나는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지원 인력을 늘리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기술이 힘을 보태는 겁니다. 고도화된 AI를 투입해서 불법 촬영물 같은 끔찍한 콘텐츠를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지워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AI가 사회를 보호하는 데 쓰이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AI가 찾아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AI의 탐지 능력에 더해서 법률, 의료, 수사 지원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딱 묶여서 피해자를 위한 아주 촘촘한 통합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AI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정말 강력한 사례가 있어요.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보내는 자살이나 자해 같은 위험 신호 있잖아요. 이걸 AI가 미리 감지해서 위기에 따진 아이들을 먼저 찾아내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로 만드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능동적인 사회 안전망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조각, 그러니까 시장의 힘,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기술의 역할을 하나로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 표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이익과 손실을 따라 움직이는 시장, 다른 한쪽에는 정책과 평등을 고민하는 사회,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윤리와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기술이 있는 거죠. 2026년은 바로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거겠죠. 혁신은 정말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본능이니까요. 이 엄청난 속도와 안정에 대한 기쁨 필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